스크루지의 크리스마스.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은 크리스마스 이브의 밤이었어요. 거리에는 반짝이는 불빛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가게 안은 유난히 조용했지요. 그 가게 안에서는 돈을 세는 소리만 또각또각 울리고 있었어요. 321, 322, 323. 계산은 딱 맞는군.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며 동전을 세고 있었어요. 추운 날씨였지만 난로는 켜지지 않았고 책상 위에는 작은 초 하나만 외롭게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조카였어요. 삼촌,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웃음이 밥 먹여주냐? 쓸데없는 말 말고 어서 가거라. 난 바쁘다. 조카는 잠시 서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래도 삼촌도 따뜻한 밤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만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후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었지요. 할아버지, 추운 겨울을 나는 이웃들에게 조금만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얼굴을 찌푸리며 손을 내저었어요. 쓸데없는 일에 마음 쓸 일 없어. 돈이 최고지.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쇠사슬 끌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철컥, 철컥. 이게 무슨 소리지? 놀라서 눈을 뜬 스크루지 할아버지 앞에 낯선 유령이 서 있었어요. 얼굴은 슬퍼 보였고 몸에는 무거운 쇠사슬이 감겨 있었지요. 스크루지, 나를 보게. 으아, 넌 누구냐? 욕심만 부리며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라고 왔다. 유령은 그렇게 말한 뒤 조용히 사라졌어요. 잠시 후 작은 꼬마 유령이 나타났어요. 얼굴에는 귀여운 미소가 있었지요. 안녕하세요, 스크루지 할아버지. 저는 지나간 시간을 보여주는 유령이에요. 지나간 시간이라고? 네, 저를 따라오세요. 눈을 깜빡이는 순간 할아버지는 어린 시절의 마을에 서 있었어요. 여긴 내가 어릴 때 살던 곳이잖아. 그곳에는 혼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어린 스크루지가 있었어요. 저 아이가 나라고? 그때의 나는 많이 외로웠었지.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땐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필요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스크루지가 돈만 바라보며 소중한 사람과 멀어지는 모습이었지요. 그만 보여다오. 마음이 아프구나. 그 장면은 사라지고 또 다른 유령이 나타났어요. 나는 지금의 시간을 보여주는 유령이요. 그 유령은 스크루지 할아버지를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아들 조금 아파도 괜찮아.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자꾸나. 오늘은 크리스마스니까 모두 행복한 생각만 하자꾸나. 맞아요, 아빠. 웃으면 따뜻해져요. 하.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속삭였어요. 저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이번에는 조카의 집이 보였어요. 조카는 가족들과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삼촌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우리 삼촌도 언젠가는 웃을 수 있겠지? 그 말을 듣고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다들 저런 따뜻한 가정이 있었구나. 나를 걱정해주고 있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표정이 어두운 유령이 나타났어요. 이제 미래를 보여주겠소. 그 유령이 안내한 곳에서는 사람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고약한 영감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다 쓸쓸히 떠났다더라.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한 묘지에는 에버나이저 스크루지 잠들다 라는 묘비명이 보였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안 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아직 바꿀 수 있다고. 그 순간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났어요. 꿈이었구나. 창밖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오늘부터 다르게 살아보자. 그날부터 스크루지 할아버지는 따뜻한 말을 건네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고, 자기가 가진 것을 남들과 하나 둘씩 나누는 법을 실천하기 시작했어요. 스크루지 할아버지의 얼굴에도 웃음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답니다. 따스한 은초대의 사랑 장발장. 차가운 바람이 불고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오던 어느 겨울밤이었어요. 작은 집 안에서 장발장 아저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조카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이불 속에 꼭 붙어 잠든 조카들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날 것만 같았어요. 미안하구나. 오늘도 많이 배고팠지? 조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지만 장발장 아저씨의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아저씨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든 먹을 걸 구해야 해. 밖으로 나온 장발장 아저씨는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려 보았어요. 저기요, 혹시 먹을 걸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문을 닫았어요. 미안하지만 도와줄 수 없어요. 다른 데 가보세요. 낙심한 장발장 아저씨는 눈 내리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빵집이 눈에 들어왔지요. 창문 너머에는 노릇노릇한 빵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 빵 하나만 있으면 아이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주변을 살피던 장발장 아저씨는 순간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만 빵 하나를 품에 안고 달렸어요. 에이, 도둑이야, 거기서!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장발장 아저씨는 붙잡히고 말았어요. 차가운 감옥문이 철컥 닫혔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차가운 감옥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겨울이 가고 봄이 지났어요. 여름이 흐르고 가을이 되었지요.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장발장 아저씨는 다시 거리로 나오게 되었어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고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웠지요. 감옥에서 나온 사람이라면서요? 괜히 가까이 가지 말자. 아저씨는 하룻밤 묵을 곳을 찾아 헤맸지만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때 멀리서 청아한 종소리가 들려왔지요. 장발장 아저씨는 마지막 희망처럼 작은 성당의 문을 두드렸어요. 신부님, 하룻밤만 머물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을 연 신부님은 장발장 아저씨를 잠시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밖은 춥습니다. 따뜻한 방 안에는 은빛으로 반짝이는 그릇들과 은촛대가 놓여 있었어요. 신부님은 음식을 내어주며 말했지요. 배가 고팠을 텐데 천천히 드세요. 따뜻한 수프 여기 있어요. 장발장 아저씨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장발장 아저씨는
배불리 맛있게 먹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장발장 아저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 은그릇을 팔면 아이들이 굶지 않아도 될 텐데. 아저씨는 밤새 뒤척이다가 결국 은그릇을 집어들고 몰래 성당 문을 나섰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장발장 아저씨는 경찰에게 붙잡혀 성당으로 끌려왔어요. 신부님, 이 사람이 신부님의 은그릇을 훔쳤습니다. 장발장 아저씨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신부님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그 그릇은 내가 이분께 드린 선물입니다. 선물이라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장발장, 은초대는 왜 두고 갔어요? 장발장 아저씨의 눈이 크게 뜨였어요. 신부님. 경찰이 떠난 뒤 장발장 아저씨는 무릎을 꿇고 울며 말했어요. 신부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부님은 아저씨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장발장 아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 장발장 아저씨는 달라졌어요. 조카들과 함께 살며 열심히 일했고 힘든 사람을 보면 외면하지 않았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힘내세요. 차가웠던 겨울밤처럼 얼어있던 마음은 은초대처럼 은은한 빛으로 따뜻해졌답니다.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는 밤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지나가던 그날 밤, 작은 소녀는 두 손을 꼭 모은 채 조심조심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손끝은 꽁꽁 얼어 있었고 발도 시려웠지만 소녀는 멈추지 않고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성냥이에요. 성냥 사세요. 아주 작고 여린 목소리는 바람 속으로 흩어졌고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기 바빠 그 목소리를 알아차리지 못했지요. 소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쉬었어요. 눈송이들이 얼굴에 내려앉았어요. 그때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세게 불면서 눈보라가 쳤어요. 소녀는 그만 발을 헛디뎌 눈길에 넘어지고 말았어요. 소녀의 신발 하나가 눈 위를 굴러 멀리 가버렸고
소녀는 맨발이 된 발을 내려다보며 잠시 가만히 서 있었지요. 소녀는 울고 싶었지만 입술을 꾹 다물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어요. 울지 말자. 내가 울면 하늘에서 보고 계신 할머니가 걱정하실 거야. 소녀는 작은 손으로 눈을 털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렇게 다시 한 걸음, 또 한 걸음 내디뎠지요. 어느새 거리는 더 깜깜해졌어요. 집집마다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지요. 그 중에서도 유난히 따뜻해 보이는 창문 하나가 소녀의 눈에 들어왔어요. 소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 불빛 가까이 다가가 창문 안을 살짝 들여다보았어요. 그 안에는 따뜻하게 타오르는 벽난로와 맛있게 음식이 차려진 식탁,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소녀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아, 정말 따뜻해 보인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걸 기억했거든요. 오늘은 꼭 성냥을 팔아야 했으니까요. 소녀는 다시 거리로 나와 작은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발은 얼어붙은 것처럼 감각이 없었고 손가락도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지요. 그때 소녀는 조심스럽게 성냥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딱 하나만 켜서 손을 조금만 녹여야겠어. 치! 작은 소리를 내며 성냥불이 켜졌어요. 불빛 속에서 놀랍게도 따뜻한 벽난로가 나타났어요. 소녀는 두 손을 내밀며 환하게 웃었지요. 아, 정말 따뜻하다. 하지만 잠시 후 불꽃은 살짝 흔들리더니 조용히 사라졌어요. 소녀는 성냥을 다시 하나 꺼냈어요. 하나만 더 켜봐야지. 치! 이번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소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한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그 장면도 오래 가지 못하고 불빛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소녀는 마지막으로 성냥을 하나 더 켰어요. 치! 이번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가 나타났어요. 별처럼 빛나는 장식들이 나무 가득 달려 있었고 소녀는
황홀하게 바라보았지요. 정말 예쁘다. 소녀가 나무에 달려있는 별 장식을 만지려 손을 뻗는 순간 그 장식은 하늘로 올라가 반짝이는 별이 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소녀는 문득 할머니를 떠올렸답니다. 별은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때 반짝이는 거란다. 소녀는 할머니가 보고 싶어졌어요. 할머니가 그리워서 가슴이 찡했어요. 소녀는 마지막 성냥을 꼭 쥐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이번 촛불을 켜면 할머니가 나오면 좋겠어. 치! 불빛이 환하게 퍼지고 성냥불 안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가 서 계셨어요. 할머니! 할머니는 말없이 소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고 가장 포근했답니다. 소녀는 더 이상 춥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골목에서 조용히 잠든 소녀를 발견했어요. 주변에는 모두 타버린 성냥개비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지요. 사람들은 고개를 떨구며 안타까워했지만 한 가지는 미처 알지 못했어요. 소녀의 얼굴에 남아있던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를요. 평온하고 따뜻한 미소를요. 서로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 하얀 눈이 조용히 내려앉던 겨울날이었어요. 작은 집 안에는 따뜻한 숨결만 가득했고 델라는 식탁 앞에 앉아 조용히 지갑을 열어보았어요. 지갑 안에는 동전 몇 개와 지폐 한 장이 전부였지요. 하나, 둘, 셋. 델라는 숫자를 세다 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돈으로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살 수가 없겠어. 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잠시 가만히 있었어요. 눈물이 또르르 떨어졌지만 이내 고개를 들었지요. 그래도 짐을 그냥 빈손으로 맞이할 수는 없어. 델라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때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길고 윤기 나는 머리카락이 햇빛처럼 반짝이고 있었지요. 그래, 이거라면. 델라는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섰어요. 눈길을 한참 걸어 도착한 곳은 작은 가발 가게였어요. 저기요. 네, 어서 오세요. 혹시 제 머리카락을 사주실 수 있을까요? 가게 주인은 델라의 머리카락을 살펴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이렇게 고운 머리카락은 처음 봐요. 20달러를 드릴게요. 델라는 머리카락이 잘리는 동안 두 손을 꼭 모았어요. 거울 속의 머리는 짧아졌지만 델라의 마음은 한없이 기뻤어요. 이제 선물을 살 수 있어. 델라는 상점들을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멈춰 섰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는 반짝이는 시계줄이 놓여 있었어요. 짐의 시계에 딱 어울릴 거야. 집으로 돌아온 델라는 저녁을 준비하며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짐이 들어왔어요. 델라, 다녀왔어요. 짐은 델라를 보자마자 발걸음을 멈췄어요. 델라, 머리가 왜 이렇게 짧아졌어요? 델라는 웃으며 말했어요.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요. 오늘은 크리스마스잖아요. 델라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어요. 이건 당신을 위한 선물이에요. 짐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고 짐의 커다란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이 시계줄은 당신의 소중한 시계가 더 빛나길 바래요. 짐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자신도 선물을 꺼냈어요. 델라, 이걸 한번 열어봐요. 델라는 상자를 여는 순간 숨을 삼켰어요. 내가 갖고 싶었던 머리핀이잖아. 너무 예쁘다. 델라는 머리핀을 손에 꼭 쥐었어요. 머리카락이 너무 짧아져 지금은 이 머리핀을 꽂을 수가 없지만 반짝이는 예쁜 머리핀을 조용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때 짐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델라, 머리핀을 사기 위해 내 시계를 팔았어요. 델라는 놀라서 짐을 바라보았어요. 그럼 시계줄을 못 쓰겠네요. 짐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지금은 쓰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니까요. 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아요.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큰 선물이네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작은 집 안에는 포근한 온기가 가득 퍼지고 있었답니다.